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비트코인이 11,510불을 사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12,000불 이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는 듯이 순식간에 그냥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1817불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이 정도 30% 40% 떨어지는 것은 비트코인이 전에도 자주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 최근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간다라고 선동을 한다라고 하죠. 무조건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몰빵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속이 타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를 미루고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측과 합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와 동시에 당연히 이제 미국과 중국 주식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그 전부터 주식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반대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면은 자금은 결국은 흐르고 또 흐르게 되죠. 비트코인 지금 조정받을 시기인데 돈 꺼내서 주식시장에 넣으면 무조건 올라갈 텐데,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프리마켓에 이런 상승세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금이 흐름을 타게 되면은 비트코인에서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그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주말 거래 증가 원인 중국과 인도다. 미크 미노로브 SMC 캐피탈 파트너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지난 한 달간 주말 암호화폐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중국과 인도 때문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2017년 강세장에 투자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중국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진출했다라고도 주장을 했고, 위챗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련 검색이 급증한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였죠. 정부에서 막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거래가 급증해서 카레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증시가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샀었던 사람들도 돈을 빼가지고 증시로 가게 되진 않을까, 제가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대로 말이죠. 아무튼 그런 점도 이제 약간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각국의 감독 당국의 암호화폐 인허가 신고 및 등록을 의무화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이 뉴스 토마토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당국 관계자는 이번 국제 기준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까봐 금융위가 난감해하고 있다. 거래소를 법제화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거래소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은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합법적인 곳으로 인식해서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설명인데, 그간 금융위, 법무부 등은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투기 성격이 강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딱 봐도 거짓말이죠. 자, 최근 금융위는 암호화폐 공개를 계속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거래소들은 줄줄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당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법을 만들어서 자본금 20억 등을 기준으로서 마련을 하게 된다면 소수의 거래소는 살아남겠지만 나머지 부실 거래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된다라는 설명을 남겼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법무부 등이 총대를 매기 싫어서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제화를 안 해도 문제라서 상당히 고민하는 상황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를 못하게 막겠다. 굉장히 가증스러운 변명이죠. 니들이 정말로 소비자를 위했다라면 국내 증권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기업들이 공매도 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막았을 거야. 정말 가증스럽고 나쁜 놈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걸까요? 딱 봐도 이제 국내 힘 있는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없거나 본인들의 이익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나 법제화를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까라면 까야지 아주 그냥 제대로 걸렸다 싶습니다.
자, 비트맥스 CEO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맥스 내에서 연간 거래량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인 안소니 팜플리오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비트코인 사업체들은 은행 계좌가 없어서, 왜냐하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적대시함으로써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계좌를 안 열어줍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직원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비트코인으로만 대금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면서 비트코인 채택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러시아의 망명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이 사람은 미국 내 통화 감찰 기록과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다양한 기밀 문서의 공개로 수배를 당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지금 현재 망명 중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비디오 채팅을 통해서 프라이버시의 결여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통화에 있어서 큰 재앙 수준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라이버시는 비트코인의 이용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어벽이 되고 있는데 어느 당국 관할 아래서나 어떤 정치적 변덕에도 이용자를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숨기는 것은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그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는 자유 및 프라이버시가 절실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시간 경제 전략 게임인 프로스펙터스가 이오스 메인넷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은 플레이어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자원을 찾음으로써 디지털 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게임 내 모든 활동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스캠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플러스 토큰이라는 것입니다. 이 토큰 지갑에 입금을 하게 되면은 매달 9%에서 18% 정도의 수익을 정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저도 이거 기억이 납니다. 시청자 중에 몇 분께서 이거 물어보셨어요? 플러스 토큰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이 사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대로 된 회사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런 식의 회사, 잘 모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주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아직 100% 스캠으로 확정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디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무사히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이죠. 메사리의 창업자 양아치 라이언 셀키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 공격, 보유 금지. 두 번째도 주권 공격, 채굴 중단 플러스 51% 어택. 세 번째는 양자 컴퓨팅.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CEO는 아니, 그들은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암호화폐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 나열된 방법들은 사람들 머릿속에나 있는 개념이지 실제로 이렇게 행할 사람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으나 이런 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크레이그 라이트죠. 자, 최근에 이 크레이그 라이트 진영 쪽에서 트윗을 날렸는데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번에 자신이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임을 미국 연방법원에서 증언을 했다.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은 위증죄가 적용이 될 텐데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만이 이 크레이그의 증언을 반박할 수가 있다. 그러니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이 사토시 나카모토고 크레이그 라이트는 옆에서 깔짝깔짝 대다가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모든 업적을 훔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고요.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주장만 할 뿐 제대로 된 증거를 하나도 내놓은 적이 없죠. 무슨 콜롬비아까지 가가지고 인정받고 그런 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헐리우드 여배우와 계약을 맺고 사토시 나카모토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딱 봐도 그 영화를 통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두고 슬기로운 대한민국의 조상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자, 아무튼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가관이고 이 어디까지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없애려고 할 것인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를 진행하고 있는 랜 뉴너가 오늘부터 나는 비트코인을 매일매일 살 거야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짜오 짱펑 바이낸스 CEO는
여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나는 몇 년 전에 모든 법정화폐를 팔았고 다음 달에 필요한 법정화폐만을 환전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재산을 암호화폐로 바꿨고 딱 필요한 것만 이제 환전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렌 유노는 당신이 맞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 이 좌우장평이 중2병에 걸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전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가능한 발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 재산을 암호화폐로 바꿨다가 암호화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아주 정말 이기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에 관련된 소식을 또 한 가지 들고 왔는데요. 저번 반감기 때 같은 경우는 반감기 한 달 전에 라이트코인이 갑자기 400% 상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라이트코인을 보시면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기서 다시 상승한다라고 쳤을 때 다음 저항선이 180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25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반에는 지금과 비슷한 가격대에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370불까지 올랐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2015년 8월 반감기 한 달 전에는 1불 70센트에서 8불 50센트까지 400%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라이트코인 반감기 며칠 남았냐고요? 보시면은 35일 12시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라이트코인은 계속해서 똑같은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5일만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50만 개의 비트코인이 25회에 걸쳐서 대량으로 이동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은 매회 2만 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한 개의 주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소들로 A에서 B로 C로 이런 식으로 다른 송금지로 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 송금이 대기업에 의한 대량 이동인지 유출 통화가 이동되고 있는지 다만 그 진위는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온 것인데, 자, 비트코인 2만 개 그리고 50만 개를 계속해서 옮긴다. 자, 이것들이 지금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옮기다가 실수해가지고 제 지갑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분석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레이저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전 고점 대비해서 26%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 후에는 축적 기간들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것인데, 비트코인이 상승장 근방에서 두 번 연속으로 26%가량 하락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오늘 밤 11,500불 아래에서 마감하게 되면은 9,000불 혹은 10,000불 근처에서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그때가 가장 좋은 매집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조시 레이저가 그의 분석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마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겠지만은, 참고로 그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9,000불대를 테스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CME 선물시장 갭을 맞추기 위해서 8,000불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번 주를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추세가 전환이 돼서 지속적인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슈팅스타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난 몇 달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여기에서 28% 이상의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30%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축적 기간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인지, 저희가 아무래도 세력들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앞으로의 대처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것, 가장 위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은 쉬워 보이는데 의외로 하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감정을 절제를 하시고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또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귀로만 들으시면서 다른 일을 보셔도 저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광고를 봐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